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구할 겁니다. 주택법 대 건축법 1편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몰랐던 사실들을 그냥 막연히 이거 이렇구나, 뭐 30호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을 이걸 막상 경매로 끌어들이면 이렇게 큰 돈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반드시 시청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1편이 될지 이번 시간으로 끝날지 기분 좋으면 다음 시간도 더 이제 비밀을 공개해드리고 일단 오늘 1편만 들어도 여러분은 정말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아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을 알면 큰 돈이 있다, 건축법과의 비교라고 했는데, 자, 바로 그냥 교재 판매에 관계는 안 하고 바로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제 교재를 사신 분이거든요. 이제 이분은 188만원 교재를 사신 분인데 질문을 주셨어요, 저한테. 사령관님, 강해주신 법정지상권, 차지권, 건축허가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교재와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 경매 사건 분석으로 나중에 강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 경매 사건으로, 사건 분석으로 강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취하된 물건이긴 하나 201 타경 565 신축 중인 4개 동 공동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 중단된 상태로 토지만 매각 법정지상권 물건입니다. 공부를 해도 실제 이런 물건을 보면 아직 무서워요. 아직 공부가 덜 되었나 봅니다. 이분이 교재 구매하신 지가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나 봅니다.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야,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는 건 내공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제 카톡을 보니까, 문자를 보니까 경매 공부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교재 갖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물건이 요거예요. 요 물건인데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경매 물건지가 요겁니다. 아이고, 요거죠. 이제 이 사장님께서 이분 성함이, 잠깐만, 공개하면 안 되겠지? 공개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제가 이제 이분께는 다시 이제 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영상을요. 자, 보시면 어 14억짜리가, 그죠? 14억짜리가 7억까지 떨어져서 반토막 나서 취하가 됐어요. 그럼 취하가 된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잠시만요. 공부할 게, 제가 좀 카톡 좀 잠깐, 공부할 게 단순히 여러분들 이거 건축법만 알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이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물건에는,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여기에는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도 알아야 되고요, 민법상 수분양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까다로운 물건이에요. 특히 건축법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옆집 강아지도 아는 거라, 이건 사실은 제가 좀 대충 제껴놓겠습니다. 근데 주택법, 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두 번, 세 번 하면 쭉 토탈적으로 써머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 그죠? 지목이 되죠. 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3번, 4번 물건에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목이 돼야. 지목이 되라고, 그런데. 그렇죠? 3번, 4번 물건에는 건물이 없는데 지목이 돼야. 왜 그럴까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그죠? 사용승인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장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이때 지목이 비로소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축물도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이 돼야,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지목이 되니까 아 좋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자,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 보면, 자, 아까 토지 그거 있죠? 제가 지목 대 2개인 거. 현황서상 3번, 5번, 3번 토지 3번, 5번은 각종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음. 여기에는 건축 허가는 있는데, 건축 허가는 돼 있는데 뭐예요? 지목이 돼야 지목이 돼. 지목이 되라고. 그죠? 자, 일단 여기에서 퀘스천마크 하나 찍어야 되겠죠? 주택법으로는 여러분 절대 못 푼다니까, 이걸. 주택법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정기사건 성립하냐 안 하냐. 자, 이제 이게 법정기사건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거 보려면, 자, 요거 보면 되죠. 아, 이게 왜 이렇게 와 있나? 이게 허가를 2020년도에 받았대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건축 허가 2020년이죠? 그런데 근저당은 언제입니까? 2018년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뭡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 법정이상 성립 안 해. 그죠? 법정이상 성립 안 해. 이것만 봤을 때는. 물론 다른 등기부라든가 기존에 이제 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법정이상 성립 안 합니다. 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건물이 없잖아요. 그죠? 건물이 없어요. 아니, 건물이 없었어요. 왜? 건축 허가를 갖다 2020년에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건물이 착공이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은 법정이상권을 얻고, 자, 지목이 이상하게 돼야, 그죠? 지목이 돼요. 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전입세대 열람 결과 6세대의 전입 등재자가 열람되어 있대. 자, 그럼 토지가 있는데 몇 필지가 있겠죠? 건물이 있어. 미완성인 건물이 있어. 일단은 그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리고 이 건물은 또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전입세대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정리.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니까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 필지가 있어요. 한 이게 몇 필지냐? 이게 6필지인가 뭐 이렇게 빗는데, 자, 일부 토지에는 건물이 있어. 그런데 요건 건축물 대장이 없어. 그리고 매각에서도 제외됐어. 매각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임차인은 있어. 임차인은 있어. 자,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이 사람들이 진짜 진성 임차인인지 아니면 수분양자인지. 그죠? 진성 임차인이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에 수분양자라면 이 사람들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죠. 그죠? 그럼 수분양자라면 제가 강의 수없이 했습니다. 이거 강의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게 블루오션 길에 다 있고 강의도 했습니다. 이제 공개하지 못할 것들은 블루오션 길에 실어놨으니까 보시고, 수분양자라고 한다면, 그죠? 임대차 계약이 없다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없다면 이 수분양자들은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이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법정이상권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이것만 봤을 때 저는 자세히 안 봤어요. 이 폐쇄등기로 다 떼봐야 됩니다. 가서 탐문도 해보고. 자, 그러면 법정이상 성립하지 않으니까 임차인은 권리가 없는 거죠. 철거청구죠, 이건. 철거청구니까 당연히 권리가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분양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권리 없어요.
그죠? 권리 없습니다. 주택법으로 봤을 때는 주택법으로 봤을 때 아니 건축법으로 봤을 때는 그죠? 건축법으로 봤을 때는 권리가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다른 데는 두 개의 필지에는 이게 한 단지예요. 두 개의 필지에는 건축 허가는 돼 있는데 그런데 건축은 완성이 안 됐어. 그런데 지목이 대로 바뀌어 있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뭐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의 토지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토지겠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모르죠. 자, 주택법에는 주택을 건설하는 그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하고 그죠? 대지 조성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대지 조성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법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연히 건축가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 이것은 건축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또 지목이 대가 두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필수도 있죠. 또 이 여기 중국 완공이 안 된 여기도 지목이 대예요. 지목이 대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번 시간에 100%다 공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는 숨겨놨어요. 나중에 12월 달에 이제 블루오션 교재 판매하신 분들한테 일괄 발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저도 돈도 벌어야 되니까, 낙찰 받아야 될 물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벌어야 되니까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지목이 돼야.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하고, 그죠? 주택법에는 주택 건설 사업하고 대지조성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조성 사업은 내가 이렇게 이 일단의 토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나중에 나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임야를 사서 또는 아니면 그죠? 밭을 사서 논을 사서 대지를 조성하겠다. 대지.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토목공사가 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지 조성 사업이 끝나면 건물이 없더라도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큰 차이예요. 자, 그럼 볼게요.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개하수라고. 아니 우리 질문하신 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질문하신 분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개하수라고요. 또 내가 이런 방송하면 또 다른 뭐 두 명이서 나가서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이 또 제 강의 따라 하겠죠. 제 강의 따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블루오션 그러니까 500강 이상부터 몇 가지 강의를 쭉 했는데 어려운 건 못 따라하더라고. 제가 다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700강 이상부터는 교재를 안 주니까 저희 50 몇 강부터는 일반인들한테 안 주니까 그 전문가라는 사람도 돈 어쨌든 모르겠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자, 토지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자, 토지용 계획을 보니까 여기에요. 이쪽 필지에요. 이쪽 필지.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쪽이 어디 근처인가 봐요. 저는 다 보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면적을 한번 재볼게요. 면적을 대충 재보겠습니다. 자, 면적이 몇 제곱미터죠? 2만.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조금 더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대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지목이 대로 다 바뀌어 있죠. 지목이 대, 또 이쪽 지목이 대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들은 이렇게 지목이 대로 바뀌어 있어요. 도로도 단지 내 도로도 이렇게 뭐 10m, 뭐 5m, 아니 6m 이상 이렇게 뚫어야 되고, 뭐 이제 관로 같은 경우도 지하로 매설해야 되고, 뭐 그런 주택법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인데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이미 대란 말, 지목이 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죠? 대지 조성 사업만 할 수도 있고, 대지 조성 사업 플러스 주택 건설 사업까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같이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전체가 사업이 하나의 사업권이라면 이 공구별로 부분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주택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하수들은 그러겠지. 아니 이 새끼야 여기가 무슨 주택법으로 만든 어떤 그 단지냐? 여기는 이쪽은 대고 이쪽은 아직 임야도 있고 그런데 과수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뭘 모르고 하는 개야수입니다. 주택법에서 더 공부하다 보면요. 주택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법은요. 주택 건설 사업가고 그죠? 그다음에 대지조성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을 대지조성 사업 플러스 주택 건설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일괄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일단의 단지가 있다면 요걸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공구가 완성되면 만약 이 공구가 대지조성 사업이다. 그러면 토목공사가 다 끝나면 지목을 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만약 여기가 끝났다. 그럼 여기도 지목을 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를 넣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고, 단지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뭐 업자 마음이겠죠. 그죠?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 내가 일반 건축업자한테 분양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이런까지 얘기해. 진짜 씨. 어쨌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거 아닌데? 어?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죠? 예. 자, 궁금증이 풀리셨죠? 이렇게 뭐 내용들은 많은데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여기 다시 한번 정리. 첫 번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냐 없냐. 두 번째,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 그죠? 세 번째, 뭡니까? 임차인 있죠? 임차인에 대한 문제. 네 번째, 수분양자들에 대한 문제. 그죠?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긴 날라가고, 여긴, 뭐, 임차인 수분양도 날라가고.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이게 만약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거라면, 근데 공동주택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8세대라고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28세,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28세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아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 보증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게임 끝. 요것도 법정에서 혼입하니 게임 끝. 그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이 물건 간단하죠? 우리, 그 누구지? 이분, 제가 성함을, 제가, 어, 성함이 가만 있어봐. 이거 아닌데? 제가 봤는데. 제가 좀 까먹었네요. 혹시 이분이 이제,
김씨성을 가진 분인데 김원 이제 어느 분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질문 주신 건데 자 지금부터 볼게요. 이제 이분 걸 이해 가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제 지인께서 40억짜리 물건을요 10억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주택법 가지고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낙찰받고 바로 팔았어요. 얼마에? 곱하기 2배. 아니 요거에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배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억 벌었습니다. 10억을 낙찰받았는데 8억은 대출, 2억은 뭐예요? 2억은 자기 돈. 2억밖에 안 들었어요. 2억 가지고 10억을 벌었다니까요. 앉은 자리에서. 사실 제가 이걸 강의를 안 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분께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오래전에 했어요. 날짜가 언제야 이게. 날짜가 언제냐. 한참 전이죠. 요게 이제 10월 16일이네. 그죠? 10월 16일이에요. 10월 16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15일 전. 15일 전에 저한테 부탁을 몇 번 했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물건. 자, 그럼 아까 설명드린 그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이제 좀 말이 서두가 좀 길어졌죠.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게요.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의 비교를 해야 되고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건축법은 취소의 규정이 있죠. 2년 플러스 1년. 주택법은 취소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택법은 5년 플러스 1년. 5년 플러스 1년. 길죠? 그런데 건축법은 제가 비교해놨지만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빠져나가려면 주택법에서는 그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대지조정 사업을 하든지 그죠? 먼저 대지조정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주택 건설 사업 허가를 받는 게 좋겠죠. 그죠? 아니면 대지조정 사업을 이렇게 해서 블럭마다 해서 건축업자들한테 따로 팔아도 되고 그죠? 너희들 직접 따로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그리고 또 연간 20호 이상을 20호 또는 뭐 20세대 이상을 지르려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요건이 있어요. 뭐 자본금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기술사 자격증도 기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죠? 연간 20호 이상을 지기 위해서는 연간 지으려면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해야 돼요. 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있죠? 5년 플러스 1년이에요, 이것도. 자, 그러면 아까 이 물건 법정이상 성립 여부 체크했죠? 그죠? 미준공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 그럼 법정이상권하고 연관된 거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 청구니까 그 안에 있는 임차인도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죠. 만약에 이게 임차인이 아니라 수분양자라면 대항력 인정될까? 제 강의에 다 있습니다.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 이런 데서 돈 번다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서가 있다면 만약에 수분양자들이라고 해서 대항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임차인으로 인정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소유주하고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임차인으로서. 그럼 나 분양 입주할 때까지는 내가 임차인으로 있겠다라고 서로 계약서를 쓰면 구두계약 말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아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면 제가 좀 캡처를 해놨는데 건축물이 없는데 지목이 되다? 건축물이 없는데 지목이 돼야 그죠? 일단의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면적이 있는데 다 도로도 나 있고 이렇게 잘 나 있고 그죠? 계획이 서 있고 그런데 이쪽 공구만 이렇게 지목이 돼야 건축물이 없어.
그럼 뭐야? 이 일단의 토지가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 조성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죠? 대지 조성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건축법의 11조에는 건축 허가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 16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법은 2년 플러스 1년이죠. 공장 같은 경우는 3년 플러스 1년. 주택법은요. 주택법은 여러분 주택 공부 안 하시잖아. 그죠? 맨 경매하는 사람들 건축법만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주택법 공부해도 무슨 재개발, 재건축 뭐 이상한 것만 하고 그죠? 그거에서 돈 됩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런 거 한 건 해서 10억씩, 5억씩 한 번 벌어야지.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건축법은 뭡니까? 취소해야 된다. 이게 바로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건축법은 건물을 다 때리치고 난 다음에 건축물장을 만들고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지목이 변경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택법은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죠. 그죠? 주택 건설 사업하고 대지조성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좀 나오니까 좀 더 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업 주체가 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을 위반하여 뭐예요, 이건?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예요. 승인 받은 날로부터, 그죠?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대지조성 사업이든 주택건설 사업이든. 근데 또 그 이후에는 또 취소 규정이 없어. 착수만 했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가는 거에 니나노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또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취소할 수 있죠. 승인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거의 어렵고,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시간이 벌써 27분, 이제 30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편에 주택법과 건축법에 비교해서, 자 주택법, 건축법이 있어요. 건축주는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개인이 되는 거잖아. 분양은 주택 공급 규칙상 분양 절차에 따라 분양해야 되고, 건축법에서는 개별 분양하죠. 그 다음에 입주자 보호는 주택법에서는 분양 보증, 저당권 설정 등 제한, 분양 가격 상한제 적용을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의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없죠. 그 다음에 분양 보증도 가입하지 않죠. 자,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법에 의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조성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밑에 나와요.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의 토지 1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를 지목을 대로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아직 완공이 안 됐어. 여기는 그럼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가 됐죠.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건 뭡니까? 지목이 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 사업 목적을 대지조성 사업으로만 했다면, 만약 주택건설 사업을 했다면 동시에 진행되겠죠. 그래도 주택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대지조성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주택을 또 신축하는 거죠. 왜? 내가 여기다 공동주택을 지을지 단독주택을 지을지, 아니면 이 필지를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일반 건축업자한테 팔지, 그건 나도 몰라.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업자들은 대지조성 사업을 먼저 해요. 대지조성 사업을 먼저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생각해. 규모는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적용하죠. 그죠? 물론 예외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29호,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29호 세대 이하는 건축법, 30호 이상은 주택법,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에서는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죠. 주택 건설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지 조성 사업. 다시 말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죠. 제가 중요하라고 했는데, 자,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주택업자들은 주택법에 따르면 대지 조성 사업만 할 수도 있고, 또는 주택 건설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해서. 그런데 대부분 건설업자들은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조성 사업을 먼저 하고 따로따로 허가를 낸다 이거죠. 따로따로. 왜? 나중에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 이걸 개별 건축업자한테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벌써 30분이 됐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바로 할게요. 그런데 요걸 제가 숨겨놨어요. 요걸요. 대박 물건인데 40억짜리를 10억에 낙찰 받았어요. 제가 일반 방송에서는 비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감춰놨어요. 이렇게요. 제가 다 감춰놨고 이것은 제가 12월 달에 제 블루오션 교재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거부터 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택법과 건축법의 비교를 해서 쭉 다시 한번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좀 30분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여행을 가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바로 여기서 할지 좀 컨디션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구입하실 분들은 이번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빨리 구매하십시오. 뭐야 이거? 갑자기 멈췄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세부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계략적인 내용이고 계략적인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자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